미아리의 작은 골목길,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2층 건물 아래에서 30해 동안 백반집을 운영해온 박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72의 나이가 무색하게, 말순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죠. 된장찌개에 들어갈 물을 썰고 김치를 꺼내고 밥솥에 쌀을 안친 후 불을 붙이는 일련의 과정은 이미 몸에 밴 일상이었어요. 가게 안에 풍기는 구수한 된장 냄새와 기름에 구워진 고등어 향은 이 작은 식당의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 백반집이라는 작은 간판 아래에서 이 가게는 미아리에서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하지만 이런 명성 뒤에는 말순이 짊어져야 했던 무거운 현실이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장사 잘 되시나 봐요. 11시 정각 문이 열리며 40 초반의 남자 셋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사내는 김용식이라는 이 동네 건달 두목이었죠. 입가에 얕은 웃음을 띄우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매달 꼭 이렇게 받아가야 속이 시원하겠냐. 김용식은 그런 말순의 모습이 재밌다는 듯 비웃음을 흘리며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부하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눈을 휘둘렀어요. 손님들은 그 광경에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을 뿐이었죠. 이런 모습은 이미 미아리 일대에서는 흔한 풍경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요즘 장사 잘 되시죠? 그럴수록 안전비는 올려야 하는 거 아시잖아요. 김용식이 말했어요. 말수는 카운터 아래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건네면서도 그녀의 눈빛만큼은 꿋꿋했어요. 이번 달 것. 김용식은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전하게 장사하려면 우리가 지켜줘야죠. 안 그러면 힘들어지실 텐데. 말수는 대답 대신 입술을 꾹 깨물기만 했어요. 무엇을 말한다 해도 상황이 나아질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김용식과 그의 일당이 나가자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손님들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다시 식사를 이어갔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해 동안 지켜온 이 자리,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작은 식당이 이제는 그녀 혼자만의 인생이 되었죠. 장사는 잘 되는 편이었지만 건달들에게 빼앗기는 보호비 때문에 실제로 남는 것은 얼마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그녀의 전부였으니까요. 말수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된장찌개를 저었어요. 그녀의 손길 아래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찌개처럼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불자연스럽네요. 처음 보는 노인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녁 시간 백반집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른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구부정한 등과 달리 깊고 맑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어요. 낡았지만 깔끔한 옷차림 그리고 투박하면서도 묵직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죠. 가게 안은 저녁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말수는 무심코 새로운 손님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죠. 주문을 받으러 다가간 말수는 노인의 거친 손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곳곳에 박힌 굳은 살과 희미한 상처 자국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어르신, 뭐 드릴까요? 된장찌개 백반 하나 주시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습니다. 말수는 주방으로 돌아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끔씩 노인을 흘깃거리며 어디서 본 얼굴인지 기억을 더듬었죠. 반찬을 접시에 담으면서도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음식을 내오며 말수는 무심결에 말을 건넸어요. 어르신, 손이 참 거칠어요. 옛날에 힘든 일 많이 하셨나 봐요. 노인은 밥을 한술 떠먹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손으로 먹고 살았지. 그러게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요. 우리 동네도 건달놈들 때문에 아주 난리라니까. 말수는 무심코 한탄을 내뱉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온을 되찾는 것을 말수는 놓치지 않았죠. 노인은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돈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맛있게 먹었소. 그가 말했어요. 내일도 오세요. 말순이 무심코 말했죠. 노인은 미소만 남긴 채 가게를 나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노인은 정말로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왔어요.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된장찌개 100반을 주문했죠. 그는 자신을 이만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말순과 이만수 사이에는 묘한 친근감이 생겼어요. 매일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그냥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죠. 말순은 이만수에게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만수는 가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이 동네는 예전부터 건달들이 많았나요? 어느 날 이만수가 물었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요새 와서 더 심해졌어요. 특히 저 김용식이란 놈이 이 동네를 장악한 후로는. 이만수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듣고만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에서는 뭔가 생각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 뭐해요? 어르신은 어디 사세요? 말순이 물었죠. 최근에 이 근처로 이사 왔소. 오래전에. 이 동네에 잠깐 산 적이 있었거든. 이만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캐묻지 않았죠.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는 그런 배려가 있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 묻지 않아도 될 이야기는 굳이 꺼내지 않는 그런 배려 말이에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아리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어요. 매달 건달들에게 돈을 뜯기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만수가 백반집에 나타난 지 보름쯤 지났을 때 동네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작은 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옆 가게 문방구 주인 최 씨가 말순의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소식을 전했어요. 말순 씨 들었어? 어제 밤에 김용식이 보낸 놈들이 난동 부리다가 누군가한테 혼쭐이 났다더라. 말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이요? 누가 그랬대요? 그게 말이지 아무도 모른대. 골목 CCTV에도 안 찍혔고. 최 씨는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 동네를 장악했던 세력이 돌아왔다고 수군거리더라고. 말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어요. 이 동네를 장악했던 세력이라. 오래전 미아리에는 정말로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잊었죠. 그날 저녁 이만수가 평소처럼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왼쪽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걸 보고 놀랐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어요. 식사를 차려주며 살짝 붕대를 쳐다보았을 뿐이죠. 다쳤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오래된 습관이요. 가끔 밤에 운동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지. 말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만수의 대답과 최 씨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만 같았죠. 그날 밤 말수는 오래간만에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미아리 전체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용식의 부하들 셋이 누군가에게 심하게 다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것도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마치 프로의 손길 같은 정확하고 치명적인 공격이었다고 했죠. 요즘 건달들이 이상하게 조용하지 않아? 건너편 슈퍼 주인이 말했어요. 누가 뒤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옷가게 주인이 대답했죠. 말순내 백반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 중에서도 이만수는 변함없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손에 있던 붕대는 이틀 만에 사라졌어요. 이상하게도 김용식과 그의 부하들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초에 어김없이 찾아와 돈을 뜯어가던 그들이 열흘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긴장 속에서도 잠시나마 평화를 만끽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말순이 가게 앞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낯선 청년 하나가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돌려드리랍니다. 청년은 그렇게 말하고 재빨리 사라졌어요. 봉투를 열어본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김용식에게 빼앗긴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궁금했지만 봉투에는 어떤 메시지도 없었죠. 그날 저녁 이만수가 가게에 들어왔을 때 말수는 평소보다 더 반갑게 맞이했어요. 오늘따라 된장찌개에 고기도 넉넉히 넣고 반찬도 평소보다 한 가지 더 내놓았죠. 이만수는 그런 말순의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소? 그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싱긋 웃었어요. 그냥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아서요. 이만수는 미소만 짓고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이만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그의 거친 손과 오래된 상처들, 그리고 가끔씩 번뜩이는 날카로운 눈빛.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졌죠. 설마.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 비현실적인 추측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동네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이해했습니다. 제가 장의 길이를 더 짧게 조정하겠습니다. 각 장이 1,500자 정도가 되도록 수정하겠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오후 말순의 백반집은 평소처럼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만수도 늘 앉던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식사 중이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용식과 그의 부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있어? 그 늙은이. 김용식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말수는 주방에서 나와 당황한 표정으로 김용식을 마주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김용식은 말순을 밀치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이만수에게 멈추었죠. 당신이지? 내 부하들을 건드린 늙은이가. 이만수는 천천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 중엔 조용히 하는 게 예의지. 뭐야, 이 노인네가. 김용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부하 중 한 명이 김용식의 팔을 잡았어요. 형, 잠깐만요. 저 노인 뭔가 익숙하지 않아요? 또 다른 부하도 이만수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죠. 설마 옛날에 미아리에서 전설로 불렸다는 그 사람? 김용식은 부하들의 말에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얼굴을 붉혔어요. 무슨 소리야? 그깟 노인네가 뭐가 무서워? 이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젊은이, 지금 그만 돌아가면 아무 일 없을 거야. 김용식은 이만수의 말에 더욱 화가 났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엉망이 됐어. 이대로 넘어갈 줄 알아? 이만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업이라. 남의 가게에서 돈을 뜯어내는 일이 사업인가?
어떤 일을 했든 내가 지금 멈추면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 이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계속 이 길을 가면 후회할 날이 올 거야. 김용식의 부하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형, 그만합시다.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김용식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그는 부하들을 데리고 가게를 나갔어요. 말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저 사람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소. 걱정 말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말수는 소주 한 병을 꺼내 두 잔을 따랐어요. 어르신, 진짜 정체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르신을 알아본 것 같았는데.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웃음을 지었어요.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요. 지금은 그냥 한 명의 손님으로 대해주시게. 그 말을 끝으로 이만수는 일어나 가게를 나갔습니다. 말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틀 후 말수는 이른 아침부터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하는데 문이 열리며 경찰 2명이 들어왔어요. 건장한 체구의 형사들은 말순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순 씨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이 지긋한 형사가 말했어요. 말순은 깜짝 놀라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김용식이라는 사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강제로 돈을 빼앗긴 적이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그냥 참고 살아왔던 일이라 이렇게 갑자기 경찰이 물어오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사실 그게 말순이 더듬거리는데 형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김용식과 그의 조직은 이미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들의 아지트에서 불법 무기와 마약이 발견됐거든요. 마약이요?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놀랍게도 누군가가 그들의 범죄 증거를 모두 정리해서 경찰에 넘겼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들을 지켜보면서 증거를 모아온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에 이만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혹시 그 증거를 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익명으로 전달됐거든요. 하지만 만약 용식에게 피해를 입으신 거라면 진술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말수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0해 동안 참아왔던 억울함을 풀 기회였으니까요. 경찰이 떠난 후 오전 내내 백반집은 그 소식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김용식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말순 씨, 이젠 안심이네. 옆집 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말순의 마음은 오히려 복잡했어요. 이만수가 어제부터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가 평소처럼 저녁 시간에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문이 열리며 한 사내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그는 말순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말순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사실 이만수 회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말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이만수 회장님은 현재 태양그룹의 명예회장이십니다. 오래전 이 지역 출신이시고 한때는 이 동네에서 다른 일을 하셨지만 지금은 정식 사업가로 변모하셨죠. 말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태양그룹이라면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회사의 명예회장이 매일 자신의 가게에서 밥을 먹었다니. 강민호가 계속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께서는 이 동네를 정리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래전 이곳에서의 과거가 항상 마음에 걸리셨거든요. 과거라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오실 예정이니까요. 말순은 그날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만수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지금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를 정말로 몰랐던 걸까? 저녁이 되자 백반집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멈춰 섰습니다. 말순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이만수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제 말순은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됐죠. 들어가도 되겠소? 이만수가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서 오세요. 회장님. 이만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이만수라고 불러주시오. 회장님이란 소리는 들을 때마다 어색하기만 하니까. 두 사람은 가게 안쪽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말순은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여 내놓았습니다. 이만수는 반찬을 집으며 말을 꺼냈어요. 모든 걸 다 알게 되셨겠군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이라니. 매일 여기서 밥을 드시다니 믿기지 않네요. 이 동네는 내게 특별한 곳이요. 이만수가 말했어요. 내가 처음 시작했던 곳이니까. 시작이요? 이만수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동네에서 나는 그저 싸움 잘하는 불량 청년이었소. 건달 중에서도 두목 노릇을 했었지. 말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만수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운이 좋았소. 한 어르신이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셨지. 그분 덕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오늘의 내가 됐소. 말수는 무언가 기억이 떠오르는 듯 했어요. 50년도 더 전 미아리에는 만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말순도 그를 알았죠. 그래서 이 동네로 돌아오신 건가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퇴 후에 내 뿌리를 찾아왔소. 그런데 동네가 엉망이 돼 있더군. 내가 떠난 후로 이 지역을 제대로 돌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김용식을 처리하신 거군요. 직접 손을 쓴 건 아니오. 다만 오래된 인맥을 활용해 증거를 모았을 뿐이지. 이만수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이 동네는 다시 평화를 찾을 거요.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근데 왜 하필 우리 가게에 오셨어요? 이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 자리는 당신 부모님이 하시던 국밥집이었소. 당신 아버님이 내게 밥 한 끼를 공짜로 주신 적이 있었지. 아버지가요? 말수는 놀랐어요. 그렇소. 그때 나는 며칠째 굶고 있었는데 당신 아버님이 그걸 알아채시고 밥을 주셨지. 사람이 배고프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 우선 밥부터 먹어라라고 하시면서.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분명 아버지다운 말이었어요. 말수 적고 무뚝뚝했지만 정이 많던 아버지였으니까요. 이만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 밥 한 끼가 내 인생을 바꿨소. 그래서 이 자리에 다시 와서 밥을 먹고 싶었던 거요. 말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모르게 심어둔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결실을 맺다니. 바로 그때 가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과 이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니 김용식이 몇몇 부하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다음 장을 이어서 읽으시겠습니까? 회장님.
말순이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만수는 침착하게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걱정 마시오. 이제 곧 끝날 일이니. 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용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이 늙은이, 내 인생을 망쳐놓고 이렇게 태연하게 밥을 먹고 있어? 김용식이 소리쳤어요. 이만수는 조용히 김용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스스로 인생을 망친 거지. 내가 한 일은 없네. 김용식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어요. 말수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지만 이만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칼 내려놓게. 이만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 지금 그만두면 더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을 거야. 김용식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한테 설교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게 무너졌어.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어요. 강민호와 몇몇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 뒤로 경찰차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김용식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강민호가 말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더 큰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김용식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다시 이만수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난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이 늙은이만 없으면. 이만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내가 없어진다고 자네 인생이 나아질까? 지금이라도 칼을 내려놓고 자네 인생을 바로잡을 기회를 잡게. 말수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끼며 숨을 죽였습니다. 가게 안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용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읽혔어요. 난. 김용식이 더듬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김용식 씨, 보석 조건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무기 소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용식은 마지막으로 이만수를 노려보았지만 결국 칼을 떨어뜨렸어요. 경찰은 그를 체포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모두 연행되었죠. 가게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다 끝났네요.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 동네는 다시 평화로워질 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오다니. 이만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 왔소. 김용식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고 경찰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했지. 그리고 내 회사의 법무팀이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있어. 말수는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저 오래된 빚을 갚는 셈이지. 내가 젊었을 때 이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폐를 끼쳤으니까. 이만수의 눈에는 회한의 빛이 어렸습니다. 강민호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모든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김용식은 오래 감옥에 있게 될 겁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동네를 위한 진짜 일을 시작할 때가 됐군. 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일이요? 이만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알게 될 거요. 자, 이제 밥이나 마저 먹읍시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가게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앞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길가에는 꽃과 풍선으로 장식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미아리 재생 프로젝트 착공식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이게 다 뭐예요? 말순이 옆집 최 씨에게 물었습니다. 말순 씨 모르셨어요? 태양그룹에서 우리 동네 재개발을 한대요. 그런데 다른 재개발과는 달라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네요. 임대료 상승도 제한하고. 말수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고 이만수가 내렸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로 향했죠. 이만수는 말순에게 다가와 미소 지었어요. 놀랐소? 이게 다 어르신 계획이었던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이 동네에 진 빚을 갚는 방법이지. 오래전 이곳에 아픔을 남겼으니 이제는 희망을 남기고 싶었소. 말순은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만수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재개발은 기존 상인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요. 특히 말순 씨의 백반집은 중심부에 더 넓은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그런 특별 대우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만수는 웃음을 지었어요. 특별 대우가 아니라 옛 인연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그리고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순 씨의 된장찌개를 계속 먹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도 모르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반세기를 뛰어넘는 인연의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착공식은 간소하게 진행됐지만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이만수는 연설에서 미아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면서 새롭게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어요. 한 달 후 백반집은 임시 공간으로 옮겨졌지만 손님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만수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양그룹의 명예회장임을 알았지만 그의 소박한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말순 씨, 젊었을 때 우리가 서로 알고 지냈다는 걸 기억하시오? 어느 날 이만수가 물었어요. 말순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전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만수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50년도 더 된 흑백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말순과 그 옆에 서 있는 날카로운 눈매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에이, 이게 어르신이에요. 말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난 당신을 몰래 좋아했어. 하지만 내가 건달이라 다가갈 수 없었지. 말순은 붉어진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그녀도 희미하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늘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던 청년, 가끔 아버지 가게에 와서 조용히 밥을 먹고 가던 그 청년. 그러니 이 나이에 와서 다시 만난 건 어쩌면 인연인지도 모르겠어. 이만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요, 인연이네요. 재개발이 완료된 1년 후 미아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활기찬 상점들. 하지만 옛 정취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말순의 백반집은 더 넓고 현대적인 공간으로 바뀌었지만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만수와 말순은 이제 좋은 친구이자 서로의 옛 기억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어요. 두 노인은 가끔 가게 문을 닫은 후 소주 한 잔을 나누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너 철없는 사람 같아. 어느 날 말순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이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죠. 너도 똑같아, 말순아. 미아리의 작은 백반집, 그곳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동네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백반 한 그릇으로 맺어진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인생은 계속됩니다.